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44강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의 두 기둥, 소송과 협상인데요. 매일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 두 개를 정복해야 지분경매에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하고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책의 전작입니다. 이 두 책을 다 습득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요. 이 두 가지로 이제 결론이 나는데 공부할 방향입니다. 소송과 협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이 지분경매에 좋은 물건 또 입찰에 임해서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가지고 해결해서 성공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지금 110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페이지부터요 110페이지까지 오늘 110페이지 하는 건데요. 여기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피고로부터 접수된 이러한 그 답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연습으로 하는 지분경매에 관련된 우리 제자분들이 수익을 내는 실전반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있는 이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이 해결 프로세스에 많은 부분들이 오픈됩니다.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다 보면요, 이 접근할 수 없는 아주 특수 물건 중에 특수 물건, 지분경매의 이러한 물건에 접근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물건들을 또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요령이라든가 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게 되는데요, 뒤에 나옵니다. 원고가 임야를 경매로 취득한 후에 피고하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까 소송과 협상 중에 협의가 이제 협상인데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이게 불가하면 전체 임야 그러니까 타공유자와 나 낙찰받은 원고인 나의 지분을 다 합한 전체 임야에 대해서 경매에 붙여 대금 분할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현물 분할이 불가한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 깊은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은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지만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현물 분할이 되는데도 경매에 붙이는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시게 되면요. 성명 명령이 발동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증거라든가 소명할 자료를 내라는 이러한 성명 명령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응하지 않고 합당한 이러한 그 내용이 없으면 이 소송 진행 중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면요. 상대의 답변서를 보면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쓴 그 답변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책에다가 많은 그 오픈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서면 쓰고 또 소장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전문 법조인이 쓴 변호사가 쓴 글을 여러분들이 잘 인용을 해서요.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소장이라든가 준비서면을 만드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임야는 지금 선산이고요. 사업 실패로 선산을 잃은 것을 염려해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을 나눴다. 그래서 지분으로 됐다. 맨 처음에는 하나의 통으로 됐는데 이게 선산인데 지분으로 나눠졌다는 얘기를 먼저 피고가 피력하는 겁니다. 답변서에. 피고의 세금 체납이 장기화되면서 공매로 원고인 우리 투자자가 이제 낙찰받은 건데요. 원고는 3,600만 원에 낙찰받았고요. 원고로부터 피고가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기를 제안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억이라는 게 바로 감정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정도의 감정가니까 우리 투자자는 원고는 36%의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경매시장에서 36%의 낙찰을 받을 만한 물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분 경매만큼은요. 이렇게 금액도 작으면서 작은 금액으로 저렴한
이러한 그 물건들을 잡아낼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일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는 감히 이러한 그 낙찰가를 우리가 받아올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물건들을 고르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조정이 가능하니 가족과 의논해 달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가 서로 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전체 임야를 경매에 붙여 원고목 배당받고 원고가 또 유찰 가격이 낮아지면 선산을 싼 값에 매수할 수 있음을 얘기했다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요.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그 감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경매에 붙여 그 배당금을 각자 받아가는 이러한 그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110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이 답변서에 지금 피고가 써놓고 있습니다. 물론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그 다음에 피고가 답하는 게 이제 답변서고요. 그 다음에 이 답변서입니다. 그 다음부터 원고 피고가 모두 내는 서류는 다 준비 서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현물 분할 방식을 원한다.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원고들은 경매에 붙여서 돈을 이렇게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피고들은 그냥 돈이 안 드는 현물 분할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서가 들어옵니다. 사건 번호, 원고, 피고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보면 피고는 소송 대리인이 써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의 주소라든가 연락처가 여기 있고요. 이게 사건 번호고 공유물 분할은 사건 부호가 가단으로 시작됩니다. 가소는 없고요. 가단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아주 큰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합으로도 이렇게 사건 부호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1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 요지를 피고 답변서에 들어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이 공유물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공유자별로 소유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현물 분할이 불가하므로 이 위 임야를 경매 대금으로 요청하였다라는 취지의 이러한 그 원고 주장 요지를 피고 변호인이 써놓은 겁니다.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법원에 통해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러한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이면은 오래전부터 피고들 집안의 선산이었고, 그런데 이 사망자 망 얘기가 나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선산을 잃을 걸 걱정해 가지고 선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선산 지분을 지분으로 나눴다. 지분으로 나눴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지분으로 나오게 된 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것을 징여를 원인으로 한 이러한 그 피고들이 3분의 1씩 징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요. 장남인 피고가 이런 그 상속으로 원인으로 하는 이러한 그 소유권 3분의 1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임야의 또 다른 공유자가 세금 체납을 하였기에 위 임야 3분의 1에 대해서 압류, 그러니까 압류가 이제 경매죠. 공매에 대해서 법원에서 하는 것은 경매고요. 이렇게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온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게 공매입니다. 세금 체납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체납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결국은 작년 6월 24일 날 공매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유지분 해소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싶다는 이러한 그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받았고 피고가 낙찰자인 이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원고는 이제 1인 부동산 매매법인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이사를 만났고요. 자신은 부동산 업자라고 소개했고 이 사건 임야를 3,600에 낙찰받았다. 다시 이 임야를 찾고 싶으면 1억 원을 달라. 금액은 회장님께 얘기해서
조정 가능하니 가족들과 의논해서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에 피고 낙찰가와 비교했을 때 가격 배상이 너무 크고 그만큼 돈이 없다고 항의하자 피고들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여 이 사건 임야 전체를 경매에 올려 판매 대금을 3등분하여 자신을 모기를 받겠다. 선산 전체가 경매에 올라오면 몇 번이고 유찰시켜 가격을 낮추어 선산을 싼 값에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에 엄포를 놓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을 분할할 경우에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피고의 변호사가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적어놓은 거예요.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조금 크게 해놓겠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민법에 규정하고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이 현물 분할에 관련해 가지고요. 대법원 판례도 볼 건데 공유물 분할은 맞습니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현물 분할에 관련해 가지고 이 소장을 낼 때 좀 잘 생각해서 내셔야 돼요. 현물 분할이 되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대금 분할에 의한 경매 신청을 하시게 되면요. 이게 또 그 재판을 하면서 성명 명령이 발동되거나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숙지해가지고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꼭 얘기하셔야 돼요.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대금 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경매에 관련한 대금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에 미추어 볼 때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포함할 것이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용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서 재판장의 판사의 판단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할 것이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대금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해서 객관적 구체적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사정에 터져봐 함부로 대금 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물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을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소장을 사용할 때 청구 취지에 현물 분할을 쓸 것인지 아니면 청구 취지의 내용에 대금 분할을 쓸 것인지에 관련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관련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투자에 임하기 전에 숙지를 완전히 하고서 해야 됩니다. 그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재의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로 인해 가지고 이 단독 소유하게 될 때 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것까지 포함됐다. 중복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다는 한 현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까지 오늘 할 건데요. 그러므로 공유 분할의 손은 형성에 섭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법원이 원고가 구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법관이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설할 수 있는 형성해서다. 그래서 이 재판장, 판사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를 분할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가 반응하는 방법에 따른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이 방법에 따르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다 하여 이를 이유로 막바로 대금 분할을 명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현금 분할이 가능하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라 현물 분할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115페이지 여기 2번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번부터요, 115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에 할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매주 제가 연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으로 깊은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지분경매 한 가지의 전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전업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밴드가 있습니다. 우리 지분경매 또 소송, 협상과 관련한 밴드인데요. 이렇게 노란 표지가 있는 것을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경매 쳐가지고요. 이 노란 표지가 보이면 검색하셔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또 일일 특강이 있는데요. 다음 주 17일 날입니다. 17일이면은 화요일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다음 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런 유튜브에도 공개하지 않고 또 책에도 공개하지 않은 아주 특급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교대역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는데요. 5만 원입니다.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내용들이 쭉 제가 이 노하우를 이번에 알려드릴 건데요. 어떤 물건을 요령 있게 수익이 많은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초이스하는지, 물건을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협상과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프로세스, 소송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또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11월 17일 화요일 1일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하니까요.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 전화로 문의하셔가지고 가입하셔가지고 오셔서 강의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수시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실전반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매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18일 날 수요일 날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이 6개월 실전반 과정인데요. 이거 역시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을 통해 가지고 문의하셔가지고 들어오시고요.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비는 6개월 과정 400만 원이고요. 신용카드도 가능하고 온라인 교육과정 이런 문의하실 분들은요. 홍범기 사무총장님 전화 010-3033-9074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의하셔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지분경매, 소송, 협상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완전 실전 투자반입니다. 각자 개인이 투자하는 거예요. 공동 투자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저희는 각자가 자기 투자금으로 자기 물건을 하는데 우리들은 옆에서 제가 지분경매를 하는 소송이라든가 협상을 이런 것들을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이 하루 1일 특강 또 6개월 실전반 과정을 처음 하신 분들은요. 홍범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하셔가지고 010-3033-9074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